상징적인 위스키가 나왔네요. 일단 뭐 명절날 뭐 이런 날 뭐 친척들 모인 날, 야 너 뭐 술 뭐 좋아하고 뭐 위스키 같은 거 있다며 하나 들고 와봐 했을 때 칠면조가 그려진 와일터키 101 들고 가면 이건 뭐야 뭐 101ml야 뭐야 어서 치워 이거 딴 거 갖고 가는데 시바스리가 한 명 딱 들고 가면 아 우리 고모부님 삼촌들마다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명절에 화목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스키지 않나. 아, 이번 편은 제가 진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터키 101은 뭐가 좋죠 장수님? 뭐가 좋은 거죠? 101은 그 혹시 장수님 진행 네. 방식 설명하셨을까요? 그냥 위스키 월드컵만 한다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저 월드컵 보통 진행을 하면 둘이서 협의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어느 게 맞겠다 뭐 밀어붙이는 이런 걸 상상하셨을 건데 조금 저희는 그걸 틀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냥 딴 거 없이 지금 본인 쪽 화면에 있는 걸 밀어붙이는 거죠. 이 상황에서 물복숭아 딱복숭아를 가루는 그것만큼의 어떤 궤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방송 가격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싸우는 건가요? 이게 사실 알겠습니다. 첫 판의 승세가 그 마지막 결승의 승세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과연 첫 판에 뭐가 뜰지가 참 궁금하네요. 아, 네네.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판이 떴기는 떴는데요. 여기 하나 요거는 사족인데 제가 2주 전에 위스키 월드컵 진행했을 때 그때 우승이 파클라스 105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강렬한 걸로 선택하셨네요. 강렬을 말씀하셔서 말인데 사실 이쪽에 떠 있는 이제 희귀종 칠면조가 강렬함이라고 하면 뭐 어디서 쉽게 지지 않는 녀석이고 많이 이기고 다니는 녀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글렌 파크라스 105가 스카치계의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가 아닌가. 그 그 정도 정도로 글렌 치자면- 파크라스도 강렬하죠. 제가 뭐 방송에서 농담 섞어서 장난으로 말씀드린 거긴 한데 법원의 도수는 맛의 전투력 그쵸. 레어 브리드가 근데 60도가 안 넘죠? 58.4도입니다. 아, 그러면 글렌 파크라스보다 전투력이 좀 약하네요. 글렌 파크라스 60도니까. 졌네요. 네, 맞습니다. 글렌파클라스 105가 저도 뭐 레어 브리드 워낙 거의 우승 후보급이지 않나 싶은데 사실 그 전투력 얘기만 안 했으면은 저는 레어 브리드한테 저도 상관없었는데 네, 수치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수치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네요. 아 이게 영국식 프루프라서 순간 제가 계산 그거를 그렇죠. 헷갈려가지고 영국식 프루프 할 때 약간 빈틈을 봤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거 아닌 하면서 근데 좀 뭔가 바뀐 것 같은 느낌. 네, 이제 지금 반대쪽으로 법원이 나왔는데 일단 5반 14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번 주 업로드 하신 영상이 뭐였죠? 5반 14죠. 네, 영상을 보면서 와 침이 너무 고여가지고 당장 그 생각난 김에 바로 마트를 달려갔었단 말이죠. 근데 갔는데 품절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품절이 나 있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대단한 위스키면 이렇게 품절이 나버리는 걸까라는 놀라움을 겪었던 위스키가 바로 5반 14입니다. 저 5반 좋은 술이죠. 근데 제가 사실 법원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거는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유이하게 좀 칭찬하고 좋아하는 법원이 바로 이 버팔로 트레이스. 네. 저는 약간 버팔로 트레이스에서 법원 같지 않고 약간 스카치 위스키 같은 그런 공통점을 좀 많이 느껴요. 되게 프루티하고 진한 베리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나서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저는 버팔로 트레이스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렴하죠. 한 4, 5만 원 하나요? 네, 이마트에서 48,000원 정도에 팔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버팔로 트레이스 2병을 사고 한 10,000원, 20,000원 남는 돈으로 5반 한 병을 살 수 있는 거네요. 일단 뭐 가격을 말씀하셔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싼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 네. 그래도 팔리고 그래도 품절이 된 거를 제가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건 체급 차이도 좀 있고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막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긍을 하신 거죠. 잘 만났네요. 예, 네. 일단 글렌드로낙 12년 네네. 요새 없어도 못 팔죠. 또 아마 남자의 취미님 광고 첫 번째, 두 번째 되게 초창기 광고가 아마 글렌드로낙 또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뭐 팩트를 짚어주시니까 말씀드리자면 참 맛있고 괜찮은 술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엔트리급 위스키 월드컵이라는 제목이다 보니까 12년 그냥 가장 기본 라인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드로낙을 저는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건 조금 더 주고 15 마시면 와 이게 쉘이구나 이거다 이게 드로낙이구나 라고 느끼고 12는 확실히 그에 비해서 그보다 더 돈을 덜 주고 아낀 것 대비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베이커스 같은 경우는 우디가 혀에 달라붙는 그런 느낌? 베이커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요 보틀이 요게 구형이죠. 지금은 디자인이 바뀌었죠. 네 그렇죠. 지금 게 그렇게 바뀐 건데 이게 사실 제가 베이커스를 그 돈씨 하던 법원이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베이커스 7년 한 아마 40도 후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아까 버펄로 트레이스를 그나마 유일한 혹은 유이한 정도의 최버번 위스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이커스가 그 상위 호환의 느낌이다, 그 범주 안에 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던 위스키거든요. 근데 베이커스는 이게 진빔 회사 거죠? 진빔 회사. 네네네. 제가 진빔 쪽은 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베이커스 제가 27년 정확히 요렇게 생긴 병을 한 병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누나가 신혼여행 하와이로 가가지고 정확히 요 베이커스 7년 얘를 사준 기억이 있는데 제가 얘를 먹는데 한 5년 동안 못 먹었어요 다. 하지만 글렌드로낙 12년은 빌리워커에서 뭐 레이첼 베이로 바뀌어도 오히려 더 인기가 올라가는, 우리나라에서 또 뭐 없어서 못 파는 글렌드로낙 12년. 그러면 드로낙 12 말씀하신 거에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사실 베이커스 살 가격으로 버번을 다른 걸로 눈을 돌리면 살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드로낙 12로 좀 베이커스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도수가 한 5도만 높았어도. 맞습니다. 부시밀과 킨타루반. 평소에 혹시 아이리시 위스키들은 혹시 어떻게 괜찮게 드셔왔었는지 요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이리시는 사실 스카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아이리시는 조금 아쉬운 느낌? 조금 부족한 느낌? 캐릭터가 좀 많이 허전하고 약간 비는 네. 느낌도 있고. 약간 스카치 하위 호환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워낙 아직 스카치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스카치에 좀 없는 좀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 가벼운 느낌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아이리시 싱글 몰트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부시밀 10년 싱글 몰트 깔끔하죠. 깔끔하다 정도의 표현에 굉장히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글쎄요, 깔끔하다. 일단 제 쪽에 떠있는 글렌모렌지 퀸타루바는 포트 4년 피니쉬 그것만으로도 이미 생산자 입장에서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퀸타루반이 신형으로 바뀌면서 4년 좀 늘었죠. 14년으로. 저는 글렌모렌지 시리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퀸타루반인데 그 포트에 제가 포트에서 느끼는 포트 피니쉬들에서 느끼는 건 약간 꾸덕꾸덕하고 약간 들큰하면서 그런 캐릭터를 느끼는데 퀸타루반의 그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깔끔하다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리시 포트 피니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기 채팅창에서도 민심이 다른 거 이때까지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뭐 다들 퀸타루반을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부심을 더 밀다가는 제가 저희 방 민심도 이럴 것 같네요. 네, 채팅 잘 살펴보시는 모습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잭 다니엘과 미야기쿄. 그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번은 사실 잭 다니엘인데 미야기쿄 좋죠. 미야기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일본 니카 위스키 증류소 이제 두 번째 증류소로 생긴 미야기쿄 증류소 싱글몰트 증류소고요. 또 이 니카 위스키의 창업자 다케스루 마스타카 자서전을 또 제가 번역을 했죠. 거기에 보면은 미야기쿄에 대한 이제 설명도 나오는데 약간 하이랜드 스타일의 니카, 로우랜드 스타일의 미야기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증류소를 만들게 됐죠. 하지만 네 왠지 일본 위스키가 조금 약간 분위기가 조금 그렇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잭 다니엘 같은 경우는 네임 밸류나 뭐 유명한 싱글 몰트가 뭐고 뭐 일본에서도 위스키를 만든다 뭐 이런 내용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잭 다니엘 딱 들으면 양주 그 술 하고 아는 상대적으로 그 유명세 사람들이 누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를 치자면 완전 극반대에 있는 예시들이 지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뭐 아까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건 또 유명한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잭 다니엘 제일 많이 팔리는 버번 위스키이기도 하고 미야기쿄 이거는 제가 또 좀 뭐라고 이게 사실 미야기쿄 있는 증류소가 이제 센다이 쪽에 있는데 네네. 또 후쿠시마 증류소랑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잭 다니엘을 5번째 16강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잭 다니엘 맛있습니다. 스카치와 버번으로 이제 또 맛 좋게 괜찮게 또 나오네요. 블랙 막 진짜 바에서 베이스 기주로 많이 쓰는 버번이고 네네. 많이 보이죠. 네네. 마크리모 잠깐 설명드리면은 마크리모는 이제 아란 증류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란 증류소의 피트 위스키 시리즈입니다. 지금 보이는 마크리모는 46도짜리 노말 버전이고요. 뭐 피트 위스키 대 엔트리 버번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요건 좀 만만할 것 같은데 요게 둘 다 솔직히 거라서 그렇죠. 예, 마크리모도 지금 사진이 CS 버전이 네, CS 버전도 아니고 사실은 아란이 피트로 유명한 증류소도 아니죠. 물론 네. 마크리모가 맛이 좋긴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피트 전문 증류소는 아니죠, 아란이. 그래서 약간 아란에서도 좀 마이너한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요거는 좀 둘 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남신님 블렛 저거 갖고 계시나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집에서는 저도 한 2병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버번 위스키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그리고 마트에도 흔히 팔렸는데도, 가격이 나쁘지 않은데도 그동안 2병밖에 안 썼다라는 거는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죠. 이번 편은 왠지 서로 막 양보하는 느낌이. 솔직히 만약에 제가 법원을 밀어붙여서 이게 이겨서 올라가게 되면 다음 8강, 다음 16강에서 만나던 그 상대가 너무 편해지는 결과로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마크리모가 좀 CS면은 완전 압도적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밀 것 같은데 46도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요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좀 약간 시청자 서로 애매할 때는. 민심을 한번 볼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방에서는 사실 마크리모가 압승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좀 있기는 한데 또 그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댕댕이가 귀여우니까 댕댕이 가자고 이렇게 마크리모 쪽을 다들 응원하고 계시고, 피맨, 그러니까 피트 아멘이라는 채팅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도 피트가 점령이 많이 됐군요. 네. 저도 뭐 피트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근데 뭐 마크리모를 올리는 게 다음 네, 뭐 그러면은. 16강에서 만나는 상대가 좀 더 괜찮은 네. 접전이 날 것 같아서. 고민될 땐 강한 멍멍이로. 둘 다 스카치 위스키가 일단 나왔네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브루잉라디? 이게 사실 브링라디 같은 경우는 집에 DP 해놓기에, 장식해놓기에 이만큼 아름다울 순 없다라고 생각하는 보틀 중에 하나입니다. 케이스부터. 그렇죠. 케이스. 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증류소에서 그 공구함으로 쓰는 통이 바로 저 브루잉라디 딱 저 통입니다. 사실 맛에서나 뭐 이런 거에서 보면은 사실 페이머스 그라우스가 많이 밀리기는 하는데, 이제 이 페이머스 그라우스 약간 이거 옛날에 가난한 자의 이제 맥켈란이라고 불렸던, 좀 주머니를 좀 가볍게 그 쉐리 느낌도 좀 나고, 또 한때는 또 맥켈란이 들어갔었다, 옛날에는 들어갔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아주 가격 대비 성능 좋은 페이머스 그라우스, 한 2만 원대에 든든하게 이제 위스키 먹을 수 있는, 한 병이면은 페이머스 그라우스 한 5병 살 수 있는. 그쵸. 일단 사실, 근데 네네.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가격이 뭐 더 비싸니까 좋은 거다 뭐 이런 뭐 유치한 저거보다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아마 창수님 방송에는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으이구 이놈아 술 좀 그만 먹어, 맨날 술이나 먹고 하면서 엄마한테 이제 등짝 맞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대학생분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방 청소를 하시다가 페이머스 그로스가 딱 튀어나오면 이거 또 술 먹고 이거 또가 되는데, 저 속이 보이지 않는 장식하기 좋은 민트 색깔의 브링라디는 그렇게 등짝을 맞을 확률을 반절로 줄일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셨네요. 약간 뭔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 약간 뭐 할 얘기가 없어지는데, 이 페이머스 그라우스는 이 새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새를 보면 또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이제 새 공부를 하나, 아닙니다.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억지를 부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궤변에는 궤변으로 받으셔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네. 너무 논리에서 밀렸네요. 네네. 브링라디가 올라가겠습니다. 더글라스 랭과 함께 제페니스 위스키가 떴네요. 야마자키와 락 오이스터. 둘 다 야마자키는 뭐 설명 안 해도 뭐 워낙 유명한 일본의 최초 싱글몰트 위스키 증류소. 근데 뭐 야마자키의 뭐 네임 밸류, 그러니까 처음엔 저거 제가 12년인 줄 알고 저게 왜 엔트리크 위스키 월드컵에 껴있지? 하고 이제 월등월등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스여서, 야마자키 나스야말로 제페니스 위스키가 하다가 이렇게까지도 팔 수 있다를 보여준 방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속상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되팔이하면서 재테크 하시는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이 재미로 술 마시는 거 아닌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중에 하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위스키 재테크의 시대, 위스키 네네. 약간 수집의 시대, 박스떼기의 시대, 네네. 약간 쟁여놓고 먹자의 시대를 연 맞아요. 상징적인 위스키죠. 근데 그만큼 맛이 좋고 갖고 싶으니까, 좋은 술이 위스키니까 그런 위스키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대단한 위스키다. 판도가 바뀔만 하다. 좋다. 이게 그에 사실- 비해서 락 오이스터는 너무 초라하다. 그러니까 라고이스터 이게 더글라스랭 요 시리즈들 뭐 창수님께서도 아시고 뭐 시청자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등등 뭐 에피큐리안 뭐 댕댕이 그려진 거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뒤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네네, 빅피트 말고는 이게 이 돈 주고 마실만 한가? 라는 의문점이 항상 드는 더글라스랭 시리즈였거든요. 물론 뭐 취향에 따라서 즐길만 하시겠지만,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얘네 블렌디드 몰트 시리즈 중에서는 락 오이스터를 저도 제일 좋아하기는 해요. 그러세요. 근데- 저는 피트를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더글라스
시바스링 종류 중에 시리즈 중에 가장 최애를 꼽자면 저는 빅피트거든요. 네. 빅피트도 있었구나. 그렇네요. 빅피트에 비해서는 락 오이스터는 얘도 피트인데 조금 밀리는 느낌이네요. 하이 브랜드 느낌. 좀 많이 밀리죠.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이 그러면 야마자키가 야마자키. 좀 뭐 앞서는 것 같습니다. 야마자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뜬금없이 블렌디드? 아, 이럴 수가. 이게 아, 왜 이거 오른쪽으로 뭔가 떴을까? 너무 아쉽네요. 상징적인 위스키가 나왔네요. 하지만 이쪽으로 왔네요. 제 쪽으로 왔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올려드릴까요? 이게 뭐 시바스 리갈 같은 경우는 블렌디드 블렌디드 위스키 중에 이 정도 네임밸류를 가진 위스키가 많죠. 아, 많다고요? 예, 뭐 발렌타인 네. 로얄? 시바스 리가리를 약간 올라가기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멘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바스 리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키몰트부터가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바스 리갈부터 맛있었네. 로얄 살루트까지 그 이어지는 영국 여왕 대관식 등의 뭐 행사에서 축포를 쓰는 개수 뭐 그런 네이밍적인 네임 밸류도 그렇고 가장 영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네임 밸류의 위스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죠. 시바스. 아, 그럼요. 뭐 명절날 뭐 이런 날 뭐 친척들 모인 날, 야, 너 뭐 술 뭐 좋아하고 뭐 위스키 같은 거 있다며 하나 들고 와봐 했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칠면조가 그려진 와일터키 101 들고 하면 이거 뭐야, 뭐 101ml야 뭐야, 허허허 어서 치워, 이거 딴 거 갖고 가는데 시바스리가 한 명 딱 들고 가면 아, 우리 고모분이 뭐 삼촌들마다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명절에 화목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스키지 않나. 아 이번 편은 제가 진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터키 101은 뭐가 좋죠, 장수님? 뭐가 좋은 거죠? 101은 일단 이거 와일드 터키 이 101이 그 알코올 도수죠. 프루프 50.5도. 일단 제가 터키 101을 봤을 때 느낀 점은 이 와일드 터키 그림 초상화처럼 생긴 이 새가 그려져 있잖아요. 네. 얘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약간 이 환공포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잘 보기가 어려워요. 네네. 마치 뭔가 경고하는 듯한 느낌. 이런 그림에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거. 네, 그런 술이다. 아, 제가 논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룰은 룰이죠. 아닙니다. 이 와일드 터키 101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시바스 리갈이랑 큰 차이가 없죠. 12년이랑. 아, 직접 보여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갑자기 땡겨가지고요. 이게 뭐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 한 5만 원 정도 하나요? 5만원 초반, 4만원 후반 그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거의 시바스 리갈 12년이랑 가격이 거의 동일하네요. 네. 와일드 터키 증류소의 아주 가성비 좋은 101. 이거 제가 처음에는 좀 장난이었는데 네. 장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가격이 싸고 도수가 높고 또 뭐 있죠? 뭐 어떤 취미 영상 올리는 유튜버가 좋아한다? 뭐 그쯤. 예. 맞다. 그분이 칭찬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술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그런가요? 네, 그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네네네. 굉장히 유명해진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이른빨 어떤 한 사람의 주장 그런 게 많이 반영된 술이다. 약간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일단 뭐 그 취미 영상을 찍어 올리던 사람도 본인 마시는 거 이거 맛있게 마신다라고 영상을 찍어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좀 유명해지고 사람들 사이사이 소문 좀 나면서 그 영상 찍어 올린 사람도 잘 구해서 마시기 힘들어졌다. 뭐 이런 타령하는 얘기를 저도 조금 듣기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찍은 분은 이거를 왜 좋아한다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랑은 취향이 다른 분이라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뭔가 강한 터치?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왔으니까 미국 텍사스쟁이, 미국 남부쟁이의 그런 마초적인 인상이 빡 든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그런 미국을 상징하는 맛 약간 그런 게 느껴진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아주 공감이 되고 저도 와일드 터키 102 당장 한 병 사러 가고 싶네요. 일단 와일드 터키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재밌으려면 시바스 리그를 올라가면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뭐 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사실 저는 시바스리가를 당연히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진짜 거꾸로 나오니까 제가 와일드 터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없네요.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이게 저도 사실 그러니까 룰은 룰이고 규칙은 규칙이니까. 근데 사실 와일드 터키가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16강 때도 8강 때도 이제 같은 일이 사실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반대로 나올 수도 있죠. 네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솔직히 가격대야 두 가지가 좀 비슷하지만 가격도 비슷하죠. 네. 그렇지
그렇지만 뭔가 퍼포먼스 모르겠네. 이거는 솔직히 이게 약간 특징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블렌디드, 부드럽고 대중적이고 뭐 어르신분들이 약간 좋아하는 그런 느낌. 약간 올드한 이미지. 시바스리갈. 네, 각자가 내어주는 와일드토끼 101은 완전 젊은 층, 좀 강렬한 거 좋아하는 그런 개성적인 느낌.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가격도 근데 거의 똑같고. 일단은 첫 등장부터 터키 101을 떨어뜨리기는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터키 101로 가시죠. 16강에서 뭐 다시 한번 쇼부를 한번 네. 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한번 다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가쿠빈, 아드백, 썬토리 가쿠빈, 블렌디드, 제페니스 블렌디드 위스키고요. 아드백은 아일라 유명한 아드백 위스키네요. 또 피트가 그쪽으로 갔네요. 일단 아드백 10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안 되는 피트 위스키를 엄청 뭐 좋아한다 수준은 사실 아니지만 갖고 있는 게 1리터짜리입니다. 1리터짜리 아드백 10을 갖고 있는데 가성비 1리터. 일단 뭐 피트 위스키의 대명사이기도 하면서 뭐 그만큼 대표적이고 그만큼 괜찮고 맛있고 좋은 녀석이지 않나. 그렇죠. 혹시 남친님은 하이볼 좋아하시나요? 하이볼? 네,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하이볼 좋아합니다. 하이볼 하면 또 떠오르는 위스키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하이볼, 하이보루, 아예 하이볼 전용잔이 최초로 등장하기도 했던 뭐 선토리 가쿠빈이 떠오르기는 하네요. 이 썬토리 가쿠빈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위스키의 부흥을 좀 알리는 하이볼의 문화를 조금 퍼트린 위스키이기도 하고, 또 한국이나 뭐 일본의 이자카야 가면 또 그렇게 많이 찾는. 그쵸. 가쿠빈이 우리나라에 한 3만 원대 옛날에 들어왔었고, 지금은 요 가쿠빈도 참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역사 깊고 많이 팔리고 있는. 하이볼의 스타트를 끊어서 위스키에다가 뭐 소다수, 뭐 탄산 음료를 무언가를 부었을 때 이렇게도 마실 수 있다를 포문을 열어준 건 참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참 보이기가 힘들고, 일단 바톤 터치가 됐죠. 진빔이라는 녀석이 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자카야 등등에서도 조금 하이볼 대표 주자에서 발을 빼지 않았나. 바톤 터치하고 이제 그렇죠. 요게 약간 그 진빔이랑 가쿠빈이랑 또 같은 회사예요. 같은 네네, 회사다 맞습니다. 보니까 가쿠빈이 좀 잘 나가고 하니까 이제 살짝 진빔으로 바꾼 그런 느낌이 있죠. 요거 근데 좀 이 가쿠빈은 조금 아드백의 대기는 조금 억지인 것 같은 조금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거 뜨자마자 밸런스가 조금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아드백의 또 프리미엄이나 또 팬들이 워낙 또 좋아하시는 네, 맞습니다. 아드백. 그럼 일단 동의하신 걸로 알고 아드백 네, 10을 네,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방금 말한 진빔이 또 바로 나왔습니다. 페이머스 가로스 때 말씀하셨던 그 맥켈란이 등장을 했네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가난한 자의 맥켈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는 맥켈란을 안 마셔봤지만 그 정도로 이 술을 얘기하는 거면 이것도 맛있겠다. 내가 가난하지 않을 때는 뭘 마셔야지로 의식의 흐름이 연결되는 게 바로 맥켈란이지 않나. 그렇죠. 진빔. 진빔. 진빔은 아까 말한 가쿠빈의 대체자. 버번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진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약간 미국 소주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 기준 뭐 참이슬 처음처럼 뭐 딱 그런 느낌으로. 이 미국의 국민술. 미국의 국민술 대 어떻게 보면 사치품의 대결인 거죠. 일단은 구형이 무조건 더 맛있다. 뭐 신형보다 구형이 더 맛있다. 옛날 게 더 맛있다. 그게 완전 정답인 것처럼 정설인 것처럼 퍼뜨리는 주인공이 저는 맥켈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확고하게 더 만든 그 녀석이. 근데 보시면은 현행이 아닙니다, 사진이. 그렇죠. 제가 어떤 그 술 관련 영상을 봤는데 진빔 구형이랑 신형을 좀 비교한 거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셨나요? 네. 진빔은 네네. 신형이 더 맛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맞나요? 네, 저도 그 영상 본 것 같습니다. 그냥 얼핏 진행하면 살짝 본 것 같은데, 병입 후 숙성이 꼭 진행되는 것처럼, 병입을 하고 나서 비워진 채로 6개월 혹은 반년 이상이 지난 진빔은 좀 더 좋은 맛이 난다라는 영상을 저도 본 기억이 있네요. 진빔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두고 마셔도 맛있을 수 있는 국민술, 미국을 상징하는 이 미국의 영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사진 두 개가 뜬 게 둘 다 구형이네요. 진빔도 구형이고요, 맥시비도 구형이고요. 이거는 진빔 창업자가 와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희 채팅방에서. 그래서 일단 맥켈란이 올라가서 과연 어떤 상대를 만나서 싸우게 될지 약간 비슷한 급으로 한번 싸워보고 싶네요. 네네네. 맥켈란 12를 올리겠습니다.
히비키 다리니 15년. 둘 다 좋죠. 근데 히비키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전에 했던 얘기를 다들 시청자분들이 잊어주셔야 되는데 와, 저 술이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쟁여놓고 막 나오면 환장하고. 뭐 지금 이거는 히비키 하모니 나스 버전인데 일본 현지가가 한 7,000엔 8,000엔 할 때도 0이 하나가 더 붙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이라는 궁금증을 자아냈던 술이니까 참 대단한 위스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얼마나 맛있을지 하고 비싼 돈 주고 먹어본 분들이 또 약간 실망을 많이 하는 술이 또 히비키더라. 그랬나요? 그런 소문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히비키 뭐 괜찮은 술이죠. 근데 괜찮은 술인데 제퍼니스 블렌디드 위스키고, 근데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 치고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기본적 자체가 블렌디드는 단가가 쌀 수밖에 없죠. 이제 연속식 증류에 그레인 위스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퍼니스 위스키는 물량 수송을 해오더라도 기름값도 얼마 안 드는데 비싸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다리니 15년. 당했네요. 무려 15년 숙성의 싱글 몰트 위스키. 하지만 히비키는 나스 숙성연소 표시 없음의 블렌디드. 그럼에도 요새 다리니 15년이 또 마트에서 행사로 9만 원대 판매가 되고 있죠. 사실 15년 숙성에 15년짜리가 10만 원 언더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저 거의 없죠. 지금 히비키가 저게 나스 버전이 아니었더라면 저도 오히려 좀 강력하게 밀어붙였을 것 같은데 그 함정 카드에 걸려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도 설득을 당했고 동의합니다. 다리니가 조금 좀 흔하긴 한데 굉장히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 위스키라서 그게 진짜 다리니를 조금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해서 드셔보셨다가 실망하신 분들의 얘기를 저도 사실 안 들은 건 아니라서 저도 그냥 비슷하게 네. 느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면 다리니를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왜 아란 14년을 넣었을까? 조금 아란 14년이 아마 지금은 없을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데 그래도 오큰토션보다는 아란 14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란 섬에서 만들어진 싱글 몰트 위스키입니다. 아란이 처음에 1997년 정도에 생겼죠. 1997년에 생겼을 때는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퀄리티에 자신이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아란 팬이 많아졌죠. 굉장히 뜨는 브랜드. 지금 아란 14로 딱 정해져서 지금 나와서 사진까지 저렇게 썼는데 사실 아란 지금 뭐 라인업 갈아타고 나서 좀 저 14 지금 안 나오고 뭐 저렇게 됐는데 같은 집안 다른 형제들보다도 한참 부족한 저 녀석은 지금 오큰토션 상대로는 많이 부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사실 이 아란 14 어떻게 보면 망한 라인업? 네네. 같은 형제 같은 집안 중에서 좀 애매한 포지션. 네. 그런 녀석이라서. 알겠습니다. 솔직히 약간 단종된 거나 조금 인기 없어서 없어진 거를 좀 올리긴 좀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동의하시는 거 말고 고토션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란 14가 저도 뚜렷한 기억이라든가 맛있었으면 저도 뭐 대단히 기억을 할 텐데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인기 없어서 라인업을 날라간 그런 느낌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요. 동의하신 걸로 알고 그럼 컨디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버번과 블렌디드 스카치가 이렇게 딱 떴네요. 어떻습니까? 바질레이드는 좋아하시는 또 버번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바질레이든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병을 통째로 다 마시면서 버번이 이렇게까지 화사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놀랐던 버번 위스키이기도 했고요. 아까 버팔로 트레이스가 플로럴 하면서 뭐 과일향 뭐 적당히 나면서 그거를 끝까지 끌어올리자면 요거랑 또 흡사하지 않나 라는 생각. 바질레이드는 몇 도인가요? 지금 요거는 그 일본 백라벨 붙어 있는 건데 40도짜리입니다. 전투력이 약간 최하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40도니까 네 그렇죠. 최하의 일단 올드파는 블렌디드 위스키고 최근 뭐 증류소가 키몰트로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바텐더 만화 그런 거기도 나오기도 했고 또 이게 병을 이렇게 하면 뭐 쓴다 뭐 그런 걸로 유명한 병이죠. 그 말씀하셔서 말인데 사실 올드파 같은 경우는 나왔네요. 이거 원툴이지 않나. 저는 뭐 취한 사람이 하고 있으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원툴이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올드파 뭐 140살까지 살았던 뭐 할아버지 뭐 얘기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바텐더라는 만화에 등장을 하면서 뭐 네임 밸류도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맛과 향을 따지자면은 그렇게 특색 있고 선뜻 손이 가지 않는 위스키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블렌디드의 특징이 그렇죠. 약간 네네. 맛과 향의 특징이 좀 적은 그 대신 누구나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재미 맛에서뿐만 아니라 병이 주는 재미. 바질레이든 같은 경우도 이거 보시면 병의 간지가 오, 뭐 요런 허리띠를 식으로 하고 있네요. 이게 뭐 정확히는 뭐 브론즈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버클까지 되어 있어서 마치 이렇게 명품 벨트처럼. 이게 좀 굉장히 멋지고 약간 버번 위스키 하면은
왜냐하면 제가 아까 와일드 터키 말씀드렸을 때처럼 자극이 향과 맛이 빡빡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그런 성향 때문에 버번 위스키가 안 맞으신 분들한테 이것도 버번이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딱 투탑. 그러고 보니까 바지레이든도 사람 이름이죠. 올드파도 사람 이름이고.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유교 문화가 있으니까 좀 장수하신 분, 나이 많으신 분으로 진행하시고. 이게 둘 다 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바지레이든 같은 경우는 또 자극 좋아하는 저 같은 취향의 입장에서는 퍼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올드파도 사실 이 정도 네임밸류의 블렌디드가 32강에서 떨어질 일은 아니다 싶기도 하고요. 올드파가 이 바텐더 만화에서 보면은 뭔가 이 오뚜기 넘어지지 않는 그런 거의 상징. 또 이 남친님이 세우기까지도 성공을 하셨고 일단 앞으로 남친님의 어떤 성공 그리고 이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미래를 좀 상징하는 술이 아닌가.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술 먹고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뭐 지갑 잃어버리고 핸드폰 잃어버리고 겨울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넘어지는 순간 지속 가능한 음주가 불가능하다. 네, 동의하고 올드파를 올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 모두 이 주정뱅이들의 어떤 같은 술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그 염원을 담아서 올드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엔트리급의 12년 스카치 위스키 싱글 몰트가 나왔습니다. 네, 거의 뭐 체급이라거나 조금 뭐 많이 흡사하네요. 두 가지가 다. 뭐 둘 다 인지도도 크게 막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 보이네요, 정말. 분화합은 12년은 이제 아일라의 위스키고 또 12년은 논피트 아일라 위스키죠. 두 가지가 또 좀 특징이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좀 네네. 쉐리 캐스크의 비율도 좀 둘 다 지금 높은 위스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화합은 12년. 요새 분화합은 12년이 한국에서도 이제 쇼트가 났고 수입이 좀 끊겨 있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 분화합은의 원액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비싸지고 있다. 그거는 뭐 있다. 좋은 위스키라는 얘기다.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뭐 말씀하신 딱 뭐 많이 팔리면은 많이 팔리는 또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아까 넘어지는 거 올드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보통 늦은 밤 심야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괴한의 습격 등의 보호를 위해서 조금 이제 호신용의 무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주머니에 쉽게 휴대가 가능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글렌오티스 같은 경우는 가장 원형으로 되어서 공격력이나 데미지도 괜찮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주머니에 들어가나요? 주머니에 넣어보고 있는데 안 들어가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드린 거 철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동글하니 귀엽긴 합니다. 귀여운 건 인정합니다. 귀여움. 근데 마치 이 글렌로시스는 저는 딱 보면은 근데 그게 그 모양 같아요. 딱 포션. 디아블로 2. 뭐 정신도 건강해지고 체력도 건강해지는 정말 좋은 술이군요. 글렌로시스 좋습니다. 그럼 글렌오테스 올리는 거 동의하실까요? 네네. 이게 사실 오히려 이게 반대로 나왔으면 더 밀어붙였을 것 같은데 저는 분화벤이 가진 그 해초스러운 그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루티스가 나와서 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모렌지가 지금 두 개째 나오는 것 같은 항상 제 쪽으로 나오네요. 그러게요. 퀸타르반에 이어서. 메이커스 마크는 이제 밀이 좀 많이 들어간 밀 비율이 메시빌이 밀 비율이 높은 대명사죠. 네, 맞습니다. 이거 밀 많이 첨가된 법원의 가장 뭐 대표 1인. 그리고 위스키 EY가 아니라 KY를 쓰는 근본 중에 근본. 그러니까 반대로 저는 이가 없기 때문에 이가 없어? 아, 그게 없네, 그게 없어. 근데 아마 제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창수님 인터뷰도 따면서 증류소를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면은 쉐리 캐스크 비율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뭐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뭐 비율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눈에는 정말 많이 보였기 때문에 라사타 같은 경우는 그 쉐리 피니쉬의 그 굉장함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이커스 마크의 상대로서는 이미 뭐 라산타가 한참 위에 있지 않나. 하지만 이 메이커스 마크의 저 빨간 왁스탑 저게 아마 특허로까지 지정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저거를 따라할 수도 없고 메이커스 마크의 상징적인 저 붉은색. 저게 참 상징적이긴 한데 보통 이제 뜯으면서 저 빨간 밀랍이 후두둑 떨어지면서 테이블을 더럽히기도 하고 잘못 뜯어서 그 빨간 밀랍 조각이 다시 술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감성은 있지만 실용적으로 보기 좀 많이 어려운. 메이커스 마크가 사실 법원치고 굉장히 좀 부드럽고 약간 가볍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렇게 선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메이커스 마크만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방에서도 뭐 메이커스 마크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막 나오고. 네. 저희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게 좀 동의를 많이 안 해주시네요. 쉐리 하는데 라산타는 그 쉐리 캐릭터 찾기 힘들다, 쉐리 약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니까. 근데 저도 메이커스 마크를 초반 옛날에 이제 법원 처음 공부하고 위스키
공부할 때 막 사서 마셨던 병인데 뭐 한 병을 좀 쉽게 비우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 그 메이커스 마크의 네거티브를 하시니까 저도 비슷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라산타는 쉐리에다가 마지막 피니쉬 2년 매겼다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던 위스키였거든요. 그러니까 퀸타루바는 저는 환장하고 마시긴 하는데 라산타는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또 그게 글렌모렌지의 어떤 매력이죠. 약간 부드럽고 그냥 편하게 마시기 좋은 쉐리 느낌. 좀 뭐 갑자기 진영이 바뀐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메이커스 마크는 약간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이 워낙에 이제 첫 따자마자는 굉장한 아세톤 알코올 향이 치고 나는데 그게 빠지고 나면 사실 고순내가 굉장해서 메이커스 마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가 없는 메이커스 마크를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봐서요. 그렇군요. 요새 참 쉐리 위스키가 구하기 어려운 와중에 뭐 라산타 정도면 감지덕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요거는 둘 다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인데 이게 채팅이 하나 올라와서 상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라산타 12년과 함께 드르넥 12, 맥 12 이렇게 있으면 셋 중에는 혹시 뭐 고르실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라산타입니다. 그러십니까? 상수님께서 그 정도로 라산타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라산타가 올라가서 또 다른 상대랑 붙어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 네, 좋습니다.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산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강 들어갔네요. 멍멍이가 또 저한테 왔네요. 야마자키가 가진 그 복숭아스러운 플레이버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약간 플로럴 하면서 뭐 꽃향기면서 약간 복숭복숭한 그런 느낌이 이거 참 제가 말하면서 침이 고이는데 참 좋은 위스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마자키 뭐 좋은 위스키죠. 하지만 야마자키 거품이 너무 꼈다. 야마자키가 좋은 술인 건 맞으나 현재의 어떤 좀 그렇게 야마자키나 일본 위스키를 신격화하는 거 요거는 좀 너무 간 거 아닌가. 마크리모 같은 경우는 뭐 치자면 피트 위스키를 평소에 만들던 데가 아니라고 해서 에이 걔네 피트 안 해봤겠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 하던 건 걔네가 뭐 안 하던 거 안 하던 이유가 있구나를 얘기해주는 위스키가 바로 마크리모지 않나.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피트는 약간 MSG 같은 거다. 요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던 거에 더해지면 맛이 증폭된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 이 피트는 어떻게든 먹어도 맛있다. 피트 들어간 위스키는 무조건 맛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크리모어 CS하고요. 발베리 위커브 피트하고요. 두 가지 하나를 마셔보고서 와 얘네 이거 지금까지 왜 안 했어?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사진에 나온 게 CS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패를 그렇죠. 가진 공격이었죠. 근데 저는 그래요. 피트 위스키 중에 맛없는 게 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맛없는 피트 위스키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맛없는 피트요. 네. 마땅히 또 그렇게 딱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마자키가 가격 거품이라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체적인 자파니스 위스키의 거품에 좀 질려있던 상황이라서 동의하고 마크리모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바뀌었네요. 동글동글하고 투척하기 좋고 뭔가 이제 호신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둘 다 아주 괜찮지 않나. 비슷하게 생긴 병이 올라갔네요. 올드파가 어디 저 젊은 녀석하고 겸상이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 않나. 1879년 140년 정도 된 등장인물의 나이를 올드파보다 어리네요. 네, 올드파보다는 어리죠. 유교 사회에서 이제 나이는 무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올드파로 그럼 가시죠. 음흠. 재밌는 매치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이 낀 사치품과 아직 숨겨진 보물과 같은 숨겨진 진주 약간 이런 느낌. 저는 그러면 그걸 좀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판을 휘어잡은 주인공과 나도 무대 위로 올라가고 싶다 하고 있는 약간 이제 아쉬운 지망생 같은 느낌. 그 표현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맥켈란은 뭐 너무 주인공이라서 너무 거만해요. 그 주인공이던 시절 좀 잘 나가지 않던 시절의 영광을 좀 잊고 요새 주인공이라서 너무 거만한 어떤 그런 탑 배우의 느낌. 사실 그에 비해서 이제 오바는 굉장히 뭔가 연기력 탄탄한 조연 같은 느낌. 하지만은 또 꾸준히 그래도 망하지는 않은 실력은 있는. 그래서 작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 정도의 그렇죠. 배우이지 않나. 그 정도 그런 느낌. 이게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제 네네. 사실 맥켈란은 워낙 또 유명하고 잘 나가는 술이다 보니까 네네. 앞으로 이렇게 조금 덜 주목받는 이런 친구들을 한번 응원해 주는
보는 거 어떤가 좀 약간 그런 생각. 사실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가격이 오른 부분에 좀 속상해서 맥켈란을 사실 저도 굉장히 네거티브를 많이 하고 멀리하고 그랬었는데 5반 14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약간 미드필더인데 뭐 속도, 드리블, 뭐 슈팅, 패스 등이 모두 육각형으로 좀 가득 찬? 근데 그 육각형이 좀 엄청나게 꽉 차 좀 작은 육각형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밸런스가 굉장해서 약간 이제 이름 자체가 오히려 맛과 향이나 이런 거 내어주는 밸런스 좋은 거에 비해서 이름이 아쉬워서 그래서 안 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저도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유명세를 얻지 못한. 저도 좀 오반이 좀 유명해지고 좀 더 많이들 마셔보면서 이거를 좀 느껴보셨어 하는 마음에 좀 뭐 사실 오반을- 누가 봐도 맥 구형을 선호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긴 한데 하지만은 이미 뭐 솔직히 빨대로 빤 술이기 때문에 뭐 굳이 저희가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네네. 이 맥 12 구형이 거의 뭐 시세가 한 20만 원까지 갔다고 하대요. 그거는 진짜 좋고 맛있는 위스키라는 건 동의는 하지만 20만 원까지 아이고 세상에. 뭐 저희가 요거를 맥켈란에 지금 떨어뜨린다고 해서 맥켈란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는 절대 없긴 하겠지만 없죠. 5반 14도 요걸 이제 8강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아, 네, 5반 14를 좋습니다.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퀸타르번이 절로 갔네요. 오큰토션 12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퀸타루반이 포트 피니시잖아요. 포트 피니시 하지 않은 술 정도의 라벨이 오큰토션 12년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지막 4년 안 채우고 넣기 전 거를 병입을 하면 이거나 그거나다. 네, 한 오큰토션 정도의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그렇게 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러게요. 저도 이제 듣자마자 바로 동의가 되는 거는 왜일까요? 퀸타르반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오큰토션이 사실 몇 남지 않은 스카치에 3번 증류하는 곳이라서 그런 특이한 점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가치 있게 평가를 하는데 또 그에 비해서 가격 대비나 뭐 이런 아이리쉬 이런 위스키들이랑 비교하면은 좀 애매한 포지셔닝이지 않나.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증류 횟수가 늘어나는 게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체감되지 않는 장점이기 때문에요. 퀸타르반이 저도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 네, 좋습니다. 음흠. 요거 하하 좀 요건 딱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스카치 좋아하시는 분들과 버번 좋아하시는 분들 두 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술이 파클라스 105 아닌가. 자극과 뭐 스카치가 가진 뭐 특성과 뭐 쉐리 네. 등등까지 라는 말씀이신 거죠. 파클라스 105가 약간 높은 도수, 뭐 강한 자극을 가진 쉐리 특성의 스카치 굉장히 굳건하게 왕좌를 지키고 있다가 알라키 CS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고 이런 얘기를 조금 들은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약간 이제 과거의 왕좌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최근 파클라스 105 신형이 나온 게 옛날처럼 이제 뭐 쉐리 CS 뭐 이런 느낌이 사실 거의 없죠. 요새 쉐리 느낌이 너무 안 나요, 파클라스들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고 또 우리나라에서 파클라스 105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파클라스가 해외 가격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한 뭐 5만 원, 5만 원 또 안 하는 5만 원 정도면 사는 가격인데 우리나라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브링라디가 좀 더 싸기는 아니요 비슷한가요? 가격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스코티시 발리가 조금 더 쌀 것 같긴 한데 근데 저 사실 말씀드리면 전 브룩라디 스코티시 발리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저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신형에는 되게 실망을 했지만 예전에 그 쉐리 빵빵 엄청 터질 때의 파클라스 105는 제가 2주 전 생방송하면서 월드컵 했을 때 우승했을 정도로 알라키에 지금 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옛날 이거 엄청 셌다. 그래서 그쵸. 막 밀어붙였었거든요. 사실 60도짜리 술 또 그거 생각하면 또 가격이 좀 용서될 수도 있는 도수로 알성비로 생각하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 16강이라서 브링라디나 글렌파클라스나 지금 굉장히 쟁쟁하게 붙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가장 8강까지 올라갔을 때 궁금해지는 거는 브링라디가 떴을 때 어떻게 싸워질까가 또 더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네 스코티시 발리 괜찮으실까요? 브링라디. 파클라스 105가 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뭐 이미 한번 우승했다는 친구니까 뭐 내야줘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진짜 좋아하시다는 잭 다니엘이 일로 갔네요. 이거는 라산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죠? 장담합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창수님 증류소 지금 등 뒤에 있는 그 캐스크들이 쉐리 캐스크의 개수가 그만큼 많은 게 이미 라산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증명입니다. 여기까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요거는 어떨까요? 1리터인가요? 이거 1.75리터. 1.75인가요? 와우. 1.75리터 잭 다니엘. 마치 이 토르의 망치의 사이즈와 비슷한.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건강을 챙기게 해주는 술이군요. 네. 그러면 잭 다니엘이 올라가야 하는 게 맞다고. 좋습니다. 네. 아우, 세상에. 왜? 왜? 이 친구가 또 여기로 왔네요. 아이고, 참. 다윈이. 와일드 터키 101이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졌다.
그 이 와일드 터키를 계속 올리면은 더 구하기 어려워지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와일드 터키 좋아하시는 그 유튜버 분이 점점 와일드 터키를 구하기 더 어려워지시겠네요. 그분은 점점 곤란해지고 본인 마실 술도 없고 이제 점점 정신 건강에 해로워지고 유튜브 영상을 더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분을 맞습니다. 위해서 와일드 터키는 좀 숨겨줘야 되지 않나. 뭐 충분한 그분을 저력이 있는 위해서. 녀석인데 오늘 뭐 네. 저희 협의하에 뭐 시청자분들도 모른 척 한번 해주시고 다리를 한번 올리는 걸로 하시죠. 와일드 터키는 더 이상 유명해지지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와, 피트와 쉐리가 이렇게 붙네요. 둘 다 굉장히 매니아가 많은 뭔가 대표 주자격인 녀석들이고 쉐리와 피트의 어떤 대명사. 이것 중에는 제 위치에 있는 아드백 10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아까 저는 분명히 한 17분 35초 전쯤에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피트 들어간 게 맛이 없을 수가 있나?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쉐리 들어간 게 없는 게 있나요? 쉐리 들어갔는데 맛없는 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맛없는 위스키 자체가 없으신 거 아닌가요? 제 방송 채팅방에는 다들 피맨, 다들 피트 아멘 하고 계시는데 창순이 방송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저희 방은 약간 반반. 아무래도 이 정통파, 스카치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좀 정통파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피트는 좀 사파 느낌 좀 많이 나죠. 사파. 하지만은 쉐리는 약간 정통파 느낌. 피트는 사파, 이제 혹은 네. 뭐 좀 더 나가면 마교. 그렇죠. 이거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발언? 하지만 뭐 사파가 또 개성 있고 뭐 매력 있죠. 하지만은 이 정통파, 정파, 이 오염되지 않는 어떤 정의로운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또 보통은 정말 나쁜 짓은 뭐 화산파나 뭐 무당파 쪽에 있는 한 2인자, 3인자 정도가 역모를 노리면서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무협지에서 선역이고 정정당당한 거는 사파 쪽이 좀 더 정정당당했다. 진짜 위스키의 맛은 피트가 오히려 정정당당한 피트가 사파이잖아. 그런 어떻게 보면 사파가 사실 그렇죠. 사파가 세상을 장악하면 사파가 정파인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피트 매니아와 쉐리 매니아가 말싸움 혹은 뭐 키보드 파이팅. 표면적으로 텍스트만 봤을 때 키보드 파이팅에서는 피트 매니아가 이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사이버 세계에서는 확실히 피트가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좀 저희도 더 이제 많은 랜선으로 사람이 사이버 세계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사이버 세계 분들한테 맞춰야죠. 그러면 동의하신 걸로 알고. 네. 드론약 떨어지는 게 저도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아드백이 뭐 또 아드백이라면은 뭐 다들 좀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다른 상대랑 만나도 만나버렸네요. 세상에. 바로 8강으로 왔습니다. 와. 이거 좋아하시는 게 딱 그쪽에 갔네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금방 5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가 절로 갔네요. 네네네. 한번 뭐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포트 피니시는요. 그 통을 세상에 스코틀랜드까지 어떻게 가져와서 아유 그 고생을. 근데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게다가 저 퀸테루반의 라벨과 박스를 구성하고 있는 저 라벨의 색깔은 아드백이구나. 아이고. 녹색의 상징 아드백.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뭐 아드백은 사실 그렇죠.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위스키가 어려운 시기에 피트를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짜 취급받던 그 시절에 정말 거의 괴멸당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부활한 증류소가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아드백이지 않을까. 어떤 그런 정신이 저희 이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이제 위스키를 먹는다 하면은 뭐 사치한다. 저 한 잔에 소주가 몇 병이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위스키 옛날부터 먹던 네네. 분들은. 근데 요새 이제 또 위스키 많이 드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피트에 네네.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어떤 위스키의 대중화를 이끈 그런 상징적인 술이 아마 아드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아드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아드백 10년만은 인정합니다. 아드백 10년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아드백이다. 아드백 10년이 아드백의 최고 아드백이다. 좀 이런 생각으로 아드백 저도 10년을. 사실 퀸타루반도 저도 글렌모렌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퀸타루반이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드백 10이 판이 커지는 도움을 많이 주기는 했죠. 공교롭게도 두 개 같은 회사였네요. 네. 모이데네시에서 하면서 확 바뀐 브랜드들이긴 하네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럼 뭐 치자면 이제 둘 다 참 속상한 일이 생긴 거긴 한데 퀸타루반이 올라갔을 때의 양상은 비슷할 것 같아서 아드백 10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창수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대한민국 위스키 증류소 운영자, 증류소 제작자가 1.75짜리 대용량을 사다 마실 정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잭 다니엘은 그런 위스키다. 그렇군요. 위스키를 만드는 사람도 무려 이거 1.75리터짜리 사다 마신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1.75 정도를 살려면 정말 이거를 다 먹을 자신이 있어야 사는 거죠. 맞습니다. 1.75는 정말 먹으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뭐 514도 괜찮은 녀석이긴 한데. 할 만큼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지금. 브롱라디 스코티시 발리 참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창수님 쪽으로 갔네요. 네네. 맞습니다. 스코티시 발리. 아주 디자인이 예쁘죠. 통도 재활용하기 좋고. 맞습니다. 또 병이 불투명해서 얼마나 남았는지도 안 보여서 아주 먹을 때마다 꽉 찬 풀바트를 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얼마큼 차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술 떨어져 가네 새로 사야지 라는 그 타이밍을 못 맞추게 하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술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을 그렇게 딱 떨어지면서 하고 그러나요?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기본 패시브 아닙니까? 사실 이 브루잉라디 이 색깔이 아일라의 바다 색깔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 보틀이 좀 상반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드파는 진짜 이렇게 비교해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올드해요, 디자인이. 정말 옛날스럽죠. 정말 좀. 어쩜 이렇게 올드할까 싶을 정도로 올드한 어떻게 보면 이름에 맞는 디자인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선물로 받으면 어떤 걸 받고 싶으신가요? 스코티시 발리가 없어서 전 스코티시 발리를 받고 싶긴 하네요. 그러면 스코티시 발리로 올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코티시 발리로. 마크리모어가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어떻게 상수님 마크리모어가 8강까지 올라왔다에 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피트의 파워. 8강까지 올라온 마크리모어 놀랍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동의하셨다? 그렇다는 건 가로 열고 8강까지 올라올 녀석이 아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크리무어의 저기 무어의 MOOR 마치 팔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 8강이 딱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리니. 저희 방에 다리니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도 계시네요. 이분은 사진도 다리니 사진이에요. 다리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와우. 그럼 일단 8강은 올려보내고 어떻게 4강에서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것도. 네네. 한 번 더 언급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상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으면은 뭐를 좀 더 고평가하시는? 그러니까 솔직히 다리니도 피트가 있잖아요. 강한 피트는 아니지만. 옅게나마. 근데 마크리무어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저속성에 좀 쨍한 좀 피트.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트다 싶은 게 마크리모어고 다리는 피트인가 싶은 정도? 약간 피트가 정말 살짝 약간 보조해주는 느낌. 마크리무어는 약간 피트가 공격수. 다리는 약간 좀 사이드백이나 약간 그런 느낌 약간이죠. 네네, 동의합니다. 그런 느낌에서 저는 사실 이런 좀 밸런스적인 좀 이 화합, 팀플레이 이런 걸 좀 중요시해서 사실 다리니 쪽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딱 말씀하신 그 약간 쉬운 편과 같았죠.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다리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강 드디어 몇 게임 안 남았네요. 여기서 고르는 게 결승을 가는 거니요. 둘 다 굉장히 시커먼 녀석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상징하는 잭 다니엘, 피트를 상징하는 스카치 위스키의 상징하는 아드백. 잭 다니엘은 어떻게 버번 좋아하시는데 잭 다니엘도 좋아하시는 버번 중에 하나인가요? 잭 다니엘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메리칸 위스키 좋아하는 입장에서 더 싸도 되지 않나? 얘네 마케팅이랑 이런 거에 너무 쓴 거 아니야? 이거 좀만 더 쌌으면 이거 갓갓 술일 텐데. 5만 원보다 더 싸야 된다. 지금 한 6만 원대 하지 않나요? 마트 기준 6만 후반? 저는 약간 잭 다니엘이 제가 제 돈으로 처음 사 먹은 위스키가 잭 다니엘이었고요. 네네. 추억이 많은 위스키고 언제 먹어도 맛있고 콜라랑 타 먹어도 맛있고 제콕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상징. 태어나서 처음 식도를 넘겨본 칵테일이 제콕입니다. 그렇죠. 모두의 어떤 추억 속에 자리 잡은 잭 다니엘. 약간 저는 잭 다니엘이라는 아메리칸 위스키를 테네시를 위스키계에서 앱솔루트 같은 포지션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품질 썩 나쁘지 않고 괜찮고 맛있는 녀석인데 대체재가 워낙 더 싼 대체재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퀄리티보다 뭔가 마케팅 빨인지 조금만 더 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잭 다니엘은 근데 갖고 계시나요? 잭 다니엘은 없죠. 하지만 아드백은 갖고 있고. 마치 지금 아드백은 없고 잭 다니엘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반대네요. 저는 아드백은 없는데 얘는 있네요. 서로 반대로 되지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아드백은 네. 집에는 있습니다. 집에는 있는데 아드백이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한 2배 정도. 하지만 그 특유의 피트 느낌과 네네. 강렬한 느낌은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희귀성이 있죠. 이게 저는 요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잭 다니엘이 마시고 싶어서 막 그거 먹고 싶어서 그거 생각하면서 퇴근을 했는데 집에 없다. 그러면은 다른 대체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드백 10을 떠올리면서 집에 왔을 때 아드백 10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많이 없지 않나? 라는 그쵸. 생각도 지금 갑자기 들어서. 약간 뭐 두 가지 위스키가 뭐 어떤 대중성의 끝판왕 약간 잭 다니엘 느낌. 네네네. 그리고 약간 희귀한 특이한 개성의 위스키 아드백 뭐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사실 결승이잖아요. 곧 있으면 요건 진짜 그냥 취향대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정말 이거 뭐 진영 가리지 않고 저라면 둘 중에는 결승을 올릴게 결승 올라가도 될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아드백 10입니다. 그러면 아드백으로 가시죠. 상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정말 솔직하게 둘 중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잭 다니엘인데 그래요. 근데 뭐 솔직히 결승에 어울리는 건 아드백이지 않을까라는 저도 생각이 좀 합니다. 그럼 동의에 감사드리면서 아드백 10을 결승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잭 다니엘을 좀 괜히 떨어뜨렸나? 다 스카치가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이따 이거 종료되고 나서 랭킹 보기를 하셔도 아시겠지만 많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스카치 위주이기는 해서. 그리고 사실 요거 네네. 체급 자체가 좀 법원은 너무 엔트리드 아니라 가장 하위 레벨 법원들이 맞습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대부분 들어가 있고 맞습니다. 스카치는 조금 이렇게 있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메이커스 마크도 뭐 그냥 메이커스 마크 들어가 있고. 메이커스 마크 뭐 CS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네네네. 브링라디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체급이 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둘 다 결승에 어울리는 느낌은 살짝 아니긴 한데 둘 다 어디 위스키 쪽에서 메인인 애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살짝 다른 길로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둘이 붙고 나니까 또 약간 얘기해볼 만한 네네네.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다윈이 15년 굉장히 꿀같이 꿀맛이 특징인 위스키죠. 달고 이름처럼 달아서 다윈이 약간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달달한 다윈이 이게 둘 다 내 앞에 있고 마실 거 이 두 줄밖에 없다 라고 떠올렸을 때 솔직히 다린이가 손이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도 이제 결승이니까 약간 솔직히 가는 겁니까 이제 네네, 한번? 이제부터는 진영 말고 솔직한 버전으로. 근데 저는 다윈이는 조금 슴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슴슴하기 때문에 꿀 캐릭터를 느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또 하거든요. 단 거를 또 저도 만약에 약간 브루잉라디의 약간 그 좀 오래된 증류소의 약간 쾌쾌하고 쿰쿰한 느낌, 시골 같이 조금 진한 그런 볏짚 같은 그런 느낌, 개성 있는 그런 느낌이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위스키 먹을 때는 조금 땡길 때도 있고 해서. 근데 의외로 브루잉라디 스코티시를 네네. 안 드셔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긴 저게 쉽게 바에 있는 경우도 드물고 만약에 뭐 보틀샵을 갔는데 저걸 보고 냉큼 집어오실 만한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긴 합니다. 다리니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위스키지 않나. 이게 아마 다들 그러니까 다수가 선택을 많이들 하시는 걸 보니까 마셔본 경험들이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린이보다는 덜 하실 것들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시점을 바는 대로 다린이를 한번 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승이네요. 결승. 아드백 10년, 다리니 15년. 이게 약간 네네. 뭐 아드백이랑 만나는 위스키는 거의 이런 거. 약간 대중성과 좀 개성,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되네요. 사실 저도 쭉 진행하면서 봐왔지만 제가 그려왔던 결승의 그림은 사실 둘 다 아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리급 둘 다 아드백은 너 이제 위스키 입문한다며 이거 마셔봐 했을 때 쉽지 않은 반응이 나오는 위스키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드백이랑 비교하면은 다리니는 초심자들한테 아주 권하기 좋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약간 일부러 뭐 장난 조금 섞어서 치과 안 갔다 온 지 오래됐지 하면서 이제 아드백이나 라프로엑이나 이런 거 한 잔 후딱 먹여버릴 것 같은. 그래서 좋아하면은 갑자기 훅 들어와서 야 이거 어디서 사냐 얼마냐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 거라서요. 옛날에 이 아드백 같은 거 이제 먹이면서 이제 정말 위스키의 싹을 정말 보기 좋은 그런 술이다. 약간 그런 바로미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드백을 첫 잔에 좋아한다? 먹는다? 앞으로 먹을 위스키 다 좋아하지 않나. 뭘 먹어도 좋다. 네. 그런 느낌의 아드백.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다린이도 초심자가 마셨을 때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것도 없고 슴슴 뭐 괜찮네
뭐 다들 이렇게 마시게 하겠지만 그 그리고 바로미터의 포지션을 가진 아드백 10이 좀 더 압도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혹시 요 말- 이거 저 네네. 마지막 결승전이니까 조금 한번 네네. 민심 한번 저도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아드백과 다륜이 15년 중에 어떤 거를 더 좋아하시는지 그래도 이 두 가지는 좀 드셔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약간 두 개가 다르죠. 아드백 10은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하고 좋아하는 분은 또 엄청 좋아하시고. 그렇네요. 여기 저희 방은 뭐 한 9대1 이상으로 네. 아드백. 근데 저희도 비슷한 게 좀 어려워하신 분은 난 죽음을 택하겠다. 난죽택 좀 이렇게 있고 뭐 거의 뭐 피트는 승리한다. 피맨. 뭐 우승이라면 아드백이지. 여러분들. 아드백의 민심이 이렇게 좋았구나.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호불호가 세다라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시니까. 네, 일단 유명세 저희가 초반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위스키 조금 드셔보신 분 사이에서도 다륜이 마셔본 분보다 아드백 마셔본 분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하거든요. 요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이었으면은 다륜이가 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요새는 아드백이 훨씬 압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셔본 사람 기준으로 치자면 아드백이 많지 않을까? 그 그렇죠. 생각이 기억에 남는 것도 사람들이 아드백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드백을 우승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내가 응원하는 거 내가 밀어붙이고 싶은 거 떨어졌네 라고 하시지만 요거는 방송이라서 이렇게 진행된 거고요. 아마 저희가 서로 따로 각자 월드컵 진행하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럼 일단 뭐 상징적인 뭐 그런 아드백을 한번 결승에 올려서 우승이 네네. 됐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간중간 뭐 다른 썰도 많이 풀어주시고 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하. 가짜 불법 복제품. 장수님 증류소 제가 한번 뭐 촬영 겸 견학 갔을 때 도장을 마침 챙겨갈 일이 있어서 그걸 저기다 찍어드렸습니다. 제가. 정품이 아닙니다. 가짜의 유사품에 주의하세요.